정규분포에 대한 개념입니다. 먼저 정규분포라는 것은 뭐냐? 확률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 2에 막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함수에 대해서 정의된 것을 그냥 정규분포라고 하고, 확률밀도 함수가 위에 정의된 fx일 때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놈에 대한 평균은 m이 되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되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를 써서 n의 m의 시그마의 제곱, 즉 앞에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평균을 얘기를 하고, 뒤에 것은 뭐를 나타내느냐? 네, 분산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럼 이 정규분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즉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x축이 정근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일 때가 최대값을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넓이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m의 값이 일정하면, 즉 평균 가운데가 일정할 때 시그마가 클수록 높이는 낮아지고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지금 뭐였냐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데이터가 많이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는 거고, 시그마의 값이 작으면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 모여 있으므로 폭은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가 일정한 경우는 평균의 옆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표준 편차가 클수록 폭이 넓어지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폭은 좁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규 분포는 m의 시그마의 제곱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n0,1이라고 하고, 이거를 표준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므로 y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표준편차가 1인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P0에서 Z는 A는 0에서 A까지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은 0에서 A까지 확률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0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Z가 0 이하라든가 PZ가 0 이상은 딱 전체 확률의 반이 되므로 0.5가 되고, 그 다음에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z에서 0까지는 0에서 z까지랑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p0에서 0.5는 여기 있죠. 예, 그래서 0.19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누구랑 같으냐? 0에서 1까지랑 같습니다. y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0.3413이 되고, 그 다음에 z가 1.5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1.5입니다. 그래서 1.5 이하므로 이만큼이 되니까 0에서 1.5가 0.433이고 요것이 0.5가 되므로 요 확률은 0.9332가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즉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 어떠한 분포가 있을 때 이거를 목표는 뭐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z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m으로 바꾸면 이것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1인 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z를 구해보시면 이 z는 2의 시그마 분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m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분의 1에 2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 되고 2x가 m이므로 이것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 vz는 v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니까 시그마의 제곱분의 1에 v의 x가 되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 놈은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을 적용을 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놈으로 바꾸므로
이거의 모든 값들을 다 정리를 해 놓은 것이 표준중교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 표는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몇 프로인가 하는 문제는 확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인가 하는 것은 확률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전체 학생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시면 정규분포가 이렇게 되므로 이것이 m이고 이것이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z는 뭐냐? 시그마 분의 x 빼기 m입니다. x 빼기 m이니까 70이 되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x자리에 70을 넣으면 이것은 0이 되고 x자리에 76을 넣으면 이것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률이 있죠. 네, 0.477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x자리에 67을 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1, x자리에 73을 넣으면 1이 되고 y축 대칭이 되므로 2p 0에서 1이 되므로 0.6826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67에서 a까지 0.8185입니다. 0.8185는 잘 보시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0.8185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표준중교표로 바꾸면 p의 67은 마이너스 1이 되고 z에 얼마를 했을 때 두 개를 더한 것이 되냐는 겁니다. 대칭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값이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z가 2가 되므로 2는 3분의 x 빼기 70이 되어서 a는 76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0.4772, 2번은 0.6816, 3번은 a는 76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각각 이렇게 되므로 자 이거를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한국이 있는데 n의 평균은 200, 그 다음 표준 편차는 10이 되고 미국은 평균이 2500, 그 다음 표준 편차는 3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평균이 21만엔 그 다음에 표준편 이게 제곱이죠. 표준편차니까 제곱. 그 다음에 25,000엔이므로 그냥 2.5의 제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A, B, C 사원인데 A가 215만원, B는 2,800달러, C는 23만원일 때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이 받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215라는 것은 지금 정규분포로 바꾸면 Z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평균 200이 되므로 215라는 것은 10분의 15가 되어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800은 뭐가 되느냐? 이것이 300분의 2800 빼기 2500이 되어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은 Z가 2.5분의 23 빼기 2가 되어서 2가 되므로 2를 곱하면 5분의 4가 되어서 0.8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면 1.5 이상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미국 사람은 1 이상, 일본 사람은 0.8이 되므로 1.5 이상이 더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갔으므로 결국 A, B, C 순으로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을수록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것을 구하라. z는 뭐였죠? 시그마 분의 x 빼기 m입니다. 그래서 1번은 p의 z에 58을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2으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것은 0.5 더하기 p의 0부터 1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0.8413이 되고 2번도 57을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1.5랑 z가 64를 넣으면 2가 되므로 0에서 1.5가 0.4332,
0에서 2가 0.477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0.9104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59를 넣으면 Z가 마이너스 0.5가 되므로 이것은 1 빼기 P의 0부터 0.5가 됩니다. 그래서 0.1915를 빼므로 0.308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0명의 키의 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평균이 160, 표준 편차가 4라 그랬으니까 4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1번이 묻는 것은 뭐냐? 158 이상 x가 164 이하일 확률을 물었으므로 z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5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므로 마이너스 1.5에서 z가 164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이것은 p의 0부터 1.5까지랑 같고 이것은 0.4332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수가 400명이므로 400을 곱하면 00, 8, 12 317에서 173.28명이므로 대충 173명이 됩니다. 2번은 P가 158 이하 또는 이므로 더하기 X가 166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58 이하는 Z가 마이너스 1.5가 되고 166은 4분의 2가 되므로 0.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하는 뭐냐? 0.5 마이너스 0.1915고 0.5 이상은 1.5 이하는 뭐 이걸 이렇게 보시고 0.5 빼기 0.43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0.6247이니까 얘는 0.3753이 되고 400명이면 3753에 400을 하면 00, 3, 4, 12, 1, 2 올라가고 7, 4, 28, 30, 15가 되어서 150.12가 되므로 1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73명, 여기는 대충 150명쯤이 됩니다. 그 다음 언어 대학 입시는 1000점 만점으로 지원자 2000명의 득점 분포는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75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 이것이 이제 점수 분포가 되겠죠. 1번은 이 점수가 600점 이상인 사람의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로 바꾸면 시그마 분의 x 빼기 평균이 되므로 p의 z가 되고 600을 집어넣으면 150이 되어서 P의 Z가 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2 이상이라는 것은 0.5에서 0에서 그 2.0까지를 빼면 되므로 0.48이 되어 0.02입니다. 그래서 600점 이상일 확률이 0.0이고 전체 지원자는 2000명이 되기 때문에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입학 정원이 320명이라는 것은 전체 지원자 2000명 중에 320등을 해야 되므로 2로 나누면 100분의 16이 되어서 0.16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즉 0.16보다 더 0.16이 되는 순간을 구하면 되므로 P X가 A인 순간이 0.16을 구하면 되므로 0.16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의 0에서 X가 A가 0.34를 구하면 되어서 정규분포로 바꾸면 75분의 A 빼기 450이 0.34가 1이므로 1을 집어넣으면 A가 525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최소한 525점이 돼야 되고 1번은 40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번과 2번의 답이 됩니다.